안녕하세요. 비비톡톡 13번째 시간은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의 이동소 박사님을 모시고요.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취약시설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의 이종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실 5월이긴 한데 완전 여름 날씨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상이변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2021년 뉴욕을 비롯한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허리케인 아이다로 도심이 침수되었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작년 8월 강남 일대가 물바다가 됐고 9월에는 포항에서 폭우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2021년에 7월에는 유럽에서 벨기에, 독일 여기서 한 24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430억 달러 가량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9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65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강남과 그다음에 포항에서 큰 인명 피해랑 그다음에 실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기존 시설물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이제 호우와 태풍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제방, 우수광거, 교량, 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 시설들을 견디지 못하고 네. 이렇게 피해가 일어나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영상에서 본 것처럼 호우와 태풍 등의 피해는 결국은 시설물 피해로 거의 직결되고 그 시설물 피해는 결국은 이제 우리들의 안전, 인명 피해로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비가 많이 온다고 이미 일기예보에서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해 박사님께서 쓰신 워킹 페이퍼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대비한 안전 취약 시설물 분석 및 관리 방향 연구를 제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워킹 페이퍼에서도 언급했듯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 10년 네. 동안 이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이제 호우와 태풍 쪽에 네.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호우와 태풍이 굉장히 네. 많은 걸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는 약 4조 1,200억 가량, 네, 그다음에 이제 복구액 같은 경우에는 한 11조 3,250억 이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액의 한 93%, 그다음에 복구액의 한 97% 가량이 다 이제 호우와 태풍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다 복구에 거의 배 이상의 돈이 드는. 네, 그렇습니다. 피해보다 항상 복구액이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피해가 결국은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된다면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설물 안전을 저희가 확고하게 네,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시설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시설물 피해를 이제 네. 전체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에 이제 안전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전 등급을 기반으로 이제 A등급에서 2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과 2등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습니다. 이제 D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고 2등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즉각 사용을 중단을 하고 개축 또는 보강이 필요한 이런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기후변화 영향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선험적으로 도시 기후변화재 취약성 분석의 자료를 좀 활용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별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설물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관리를 먼저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관리하거나 할 때는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관리와 이제 뭐 성능 개선을 이제 해 나간다면 네. 조금 더 이제 안전하고 피해를 좀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취약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경제 성장기 때 그 건설된 기반 시설물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또 강남이라던가 포항에서 일어났던 피해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기 때 많은 네. 기반 시설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노후화된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설물의 설계 기준을 이제 상회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주시설물을 관찰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워킹페이퍼 결론 및 정책 제언에서 강조하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한 시나리오에서도 기온과 강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극한 기후 지수 역시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즉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탄소 중립 기본법이 네. 2021년에 네.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후 위기라는 단어랑 네. 기후 위기 적응이라는 단어가 법에서 처음으로 정의가 되었어요. 네. 또 이제 기후 위기에 취약한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공공기관 등에서도 이 시설물들에 대한 대책 방안을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뭐 기반 시설물들을 이제 유지 관리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시에는 이제 구조 성능이라든지 네. 뭐 사용 성능, 뭐 상태 안전 성능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외력 증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간 분포에 대한 부분, 시설물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이제 정책과 이제 대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토연구원에서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가 사실은 산업 부분에 굉장히 연구를 중점으로 진행을 하고 네, 있었잖아요. 건설과 산업 쪽에 네, 중점으로 진행하고 그런데 이제 있습니다. 박사님이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 탄소 중립이라던가 또 그 시설물 안전 등 이렇게 직결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연구해서 조금 친숙하고 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